좋아요, 구독! 지금 시간 3시 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좀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께서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섹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조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반도체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냥 반도체로 픽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잠시 후 종목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슈를 말씀 안 드려도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레거시, 소부장까지 이제 네.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네. 어제 완전 난리 났잖아요. 오늘은 또 반대로 또 이게 축 찬물 끼얹어 버리고. 반도체 같은 게 이제 마이크론 흑자 전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론이 지금 어디냐 엔비디아 쪽으로 저는 HBM3E를 공급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많은 장비를 확보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언론 플레이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차차 하더라도 어쨌든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들은 HBM뿐만 아니라 이게 낸드라든지 그리고 전통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 쪽이라든지 이쪽까지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레거시 쪽 소부장까지 다 이제 강세를 보였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소부장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서 물론 하이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실적이 이번에 1분기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지난번보다 개선된 실적이 분명히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얼마만큼 이제는 가이던스가 이제 중과사마다 이제 경쟁을 하듯이 올라가느냐, 이게 좀 관건에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디램 생산량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는 이제 작년 수준만큼 이제 회복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복 작년보다는 조금 한 10% 정도 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차츰 이제 3분기 가면 역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디램 생산량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도 낸드 플래시 가격 재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낸드 가격을 최대 20%가량 인상을 또 추진한다고 해요. 밴드는 한 15%, 2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인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HBM 그동안은 반도체 얘기하게 되면은 HBM, CXL, 온디바이스 AI, 온센서 AI, 뉴로모기 반도체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네. 오랜만에 정말로 이제 전통 뭐 낸드 플래시 그리고 디램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쪽에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공적이라 봐야 될까요? 어쨌든 반도체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쪽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뭐 반도체 섹터로 일단 정리는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에요? 왜 애매했나요? DK락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게 원래 그 조선 플랜트 피팅 밸브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네. 본적은 조선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약간 이게 섞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조선용 그리고 플랜트형 이제 피팅 밸브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형 피팅 밸브 이거를 작년부터 콜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이번에 제품 승인을 받게 되면서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 쪽 이제 전방 업체들하고 이제 해외 쪽의 배터리 뭐 TSMC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삼성전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공급을 이제 추진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피팅 밸브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한 10%가량이 반도체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공급하게 되고 해외 쪽 공급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반도체 부문이나 될까요? 이쪽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거는 뭐 조선 부품주라 조선 기자재를 봐야 될지 반도체 부품이라 봐야 좀 헷갈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반도체 부분의 어떤 피팅 밸브 매출을 한 400억대 정도 일단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네. 예상보다는 목표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음속 전투기, 최근에 또 방산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KF-21 개발에도 참여해가지고 시제기에 들어가는 특수 밸브 제품도 공급을 성공하게 되면서 조금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차트도 좀 잠시 좀 볼게요. 네. 이 차트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어떤 차트냐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없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것들을 저는 이게 상승의 출발점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보게 되면은 3월 18일 날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이슈가 나왔다가 현재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게 되면 8,600원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 준비를 이제 하니까 다시 한번 5일선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깔끔하게 만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DK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0,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8,300원입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볼게요. 일단 통신장비주를 네.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굉장히 강했죠. 일단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AI 생태계 확장성이 어디까지 이제 갈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AI 관련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보면 이제 전력기기, 그러니까 변압기, 뭐 혹은 전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통신 기기까지도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관련주들 특히 이제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올해에는 이 5G, 6G 관련 통신 부품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도 국내 기업이지만 이 해외 이 빅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중국 쪽 화웨이라든지 노키아가 이 5G 이제 어드밴스드 이제 상용화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중화권 쪽으로 이제 매출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또 우리나라도 주파수 경매가 올해 여름에 이제 한 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 주파수 경매도 올해 연말에 또 한 번 더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6G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주파수 경매에 따른 어떤 테마적인 흐름,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주파수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낙찰이 되게 되면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또 인프라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부품주들에게는 정말 또 한 번 오랜만에 이 돈을 벌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저희가 바라볼까요? 일단 이노와이어리스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AI 생태계 확장성에 따라서 보면 전선주들 그리고 이제 통신장비주들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선주도 우리가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AI 관련한 매출은 제로입니다. 해외 매출 빈도도 아직까진 제로예요.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AI 생태계가 통신주에게까지 힘을 뻗겠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무선과 무선의 어떤 서버 형태가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이제 이 탑재되어 있는 어떤 유선상의 이제 서버 그것은 이제 먼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통신 장비주들이 사실 이제 AI 시대에 직접적으로 돈을 벌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산업이 개화하기 전에 돈을 벌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 혹은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5G 기업에 저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혹은 이제 솔리드가 이제 떠오르는데 솔리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제 주파수 경매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주파수보다는 초고주파 관련한 이제 주파수의 어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노와이어리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스몰셀, 그러니까 스몰셀이 뭐냐면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터지지 않는 어떤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주는 쪽이 이제 스몰셀인데 이 스몰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만약 통신 장비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5G, 6G 어드밴스 장비 관련해서 국내 매출 빈도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쪽에 이제 매출 비중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노와이어리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 뭐 5G 관련주들은요 차트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다라는 게 뭐 참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소외를 받아서 올라올 때마다 이 약성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정말 강력한 뉴스가 아닌 이상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대신에 최근에 이제 이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26,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꼭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대신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32,000원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35,00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